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쪽엔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전령사 홍매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품은 매화마을. 앙상한 가지에 매화가 진분홍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하얀 매화도 겨우내 머금은 꽃잎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화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소담스럽게 피어난 꽃길을 걸으며 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너무 좋죠. 막 파릇파릇 올라오는 쌍만 봐도 좋은데 심지어 매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난다는 느낌도 있어요. 탐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홍매화를 뜻하는 순천 탐매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나무 1,200여 그루가 만들어내는 붉은 봄빛이 골목마다 가득합니다. 겨울에 제일 처음으로 피는 데가 순천 금둔사거든요. 두 번째로 피는 곳이 여기예요. 축제를 앞둔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른 개화에 벌써 절정을 이룬 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먼저 한 열흘 정도 빨리 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5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에 피어난 이른 봄꽃이 남도에 봄이 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광주 전남의 본선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논의 창구가 사실상 막혀 있고 민주당 경선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번 달 안에 후보 윤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오는 수요일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4.10 총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총선 출마자의 후보 등록도 마감되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고작 30여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격인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현행법상 선거 1년 전에 끝나도록 돼 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그에 앞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40여일을 겨우 남기고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는 이달 2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담양 한평 장성 영광, 고흥보성 자흥 강진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이 통합되거나 나뉘어지는 전남은 안개 속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 대진표도 더디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 중 5곳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 민주당은 그러나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달 초 모든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치고도 단 한 곳의 공천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발표되지 않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선거구획을 기준으로 여수 갑 단 한 곳에 대한 단수 공천만 확정했을 뿐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양 정당의 전남도당은 유권자와 입 후보 예정자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조정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알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검증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 시민들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만 키우는 꼴이라고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행동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 전공의 협의회는 내일부터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과 근무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병원은 앞서 내과 전공의 7명이 병원의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전공의들도 사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 구항 앞바다에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이 허용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구항을 통항하는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여수 광양항 선박교통 안전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청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어선과 여객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운항하고 있는 만큼 시속 14km로 속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오는 29일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제25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전국 40개 고교축구 명문팀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 공설운동장 등 광양 지역 6개 경기장에서 예선 조별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는 명실상부 전국 고교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전통 있는 전국대회로 모든 경기가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여수산단 내 안전사고 집계 결과 모두 70건이 발생했고 화재가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 유출 13건, 감전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산단 안전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44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71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여수산단 입주기업 정밀안전진단 결과 권고와 시정조치 468건 가운데 50% 이상이 저장설비와 연결 배관 등 고위험 설비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누적 변동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순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변동률이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 2022년 마이너스 4.94%, 지난해 마이너스 5.2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도 지난 2016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2년 마이너스 3.84%, 지난해 마이너스 4.88%로 하락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는 고금리와 신축 아파트 공급 등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올해 역시 하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엔 오후 들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평균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남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13도, 순천, 광양, 고흥이 15도를 기록했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3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간조 시각은 낮 1시 8분, 만조 시각은 오후 6시 22분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유물 400여 점을 최종 기증받기로 확정했습니다.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해 기증받기로 한 500여 점의 유물에 대한 기중유물 수증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시사 관련 고문서와 분청사기 등 427점의 유물을 기증받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이번에 기증받기로 확정한 유물들이 학술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사회 경제 등 지역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현안 사업 105건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2025년 국고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도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세대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60억 원, XR 융합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65억 원, 여자만 갯벌 습지 정원 조성 사업 70억 원 등 모두 105건에 3,98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특히 내년 국도비 지원 현안 사업들이 올해 K디즈니 순천 등 주요 시책 사업과 연계된 다양한 국도비 사업들로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존 사업 보완과 함께 추가 신규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시립도서관 7곳을 다녀간 시민 64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서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체 87%로 나왔습니다. 특히 환경과 시설 면에서 이순신 도서관이 91% 이상의 만족도를, 도서관 자료 확충 면에서는 쌍봉 도서관이 92%, 직원 친절도 면에서는 환경도서관과 소라도서관이 85%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